감정가 14억 3천. 그런데 이 물건 입찰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매 물건은 대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해당 토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대지 면적은 약 98평, 연면적은 약 144평입니다. 건물은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029, 감정가는 14억 3천, 최저가는 10억입니다. 경매는 내년 1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에 가까워서 다가구 주택을 짓기에는 나쁘지 않은 규모입니다. 다만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형지가 아니라 부정형 평지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 활용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면은 전면은 3가지 종류의 석재로 마감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 마감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비교적 무난한 인상을 주는 상가주택입니다. 층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대장상 주차 7대가 가능한 필로티 주차장과 전용 면적 약 13평 정도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전용 면적 약 7평에서 10평 사이의 1.5룸 4세대, 그리고 약 13평 정도의 투룸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테라스가 포함된 1.5룸 2세대와 전용 면적 약 22평 정도의 3룸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구조와 전용 면적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임차 선호도가 높은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를 포함해서 전체 세대 수는 총 14세대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외부에서는 눈에 띄는 누수나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용 복도 공간에서 타일 이탈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이 부분은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일 이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대전 서구 용문동은 전체적으로 니은자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용문동을 가로지르는 계룡로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북서측 지역은 상업지역을 포함한 구간으로 대전 롯데백화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병의원 시설, 그리고 유흥, 주점 업종과 숙박 업종이 밀집해 있습니다. 계룡로 우측에 위치한 용문동 일대는 비교적 최근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하여 약 2,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살펴보는 본건이 위치한 곳은 주거지역 위주의 구도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인근 상업지역의 임차 수요를 흡수해온 일종의 배드타운 성격의 주거지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본건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4억 3천이고요. 이 중 토지가 7억 2천, 건물이 7억 1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각각의 면적으로 나누면 토지는 평당 732만 원, 건물은 평당 497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다음 사례와의 비교 편의를 위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다시 조정해 보면 건물은 평당 484만 원, 토지는 평당 631만 원으로 재산정됩니다. 이 재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건 인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거래 사례 5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준공된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10억 2천, 토지 기준 평당 402만 원에 거래되었고요. 197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토지 기준 평당 745만 원입니다. 접도 조건이 좋지 않은 2011년식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7억 5천, 평당 378만 원, 삼거리에 위치한 2010년식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14억 5천, 토지 평당가 503만 원, 또 다른 2010년식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 8억 천, 토지 평당가 419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5건의 실거래 사례를 평균 내보면 토지 금액은 평당 약 489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다음으로는 본건 인근에 현재 나와 있는 중개 매물 4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1977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매매가는 5억 원, 토지 기준 평당가는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오늘 비교 대상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코너에 위치한 2016년식 상가주택으로 매매가는 13억 5천,
토지 기준 평당 774만 원입니다. 입지와 가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오늘 본건과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도로 일면에 접한 2017년식 다중주택으로 매매가는 9억, 토지 기준 평당 727만 원입니다. 마지막 매물은 2010년식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가 9억, 토지 기준 평당 608만 원으로 중개 매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4건의 중개 매물을 평균 내보면 토지 가격은 평당 795만 원 수준입니다. 앞선 실거래와 호가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거래는 토지 기준 평당 500만 원 전후 중개 매물은 평당 700만 원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과 매도 호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두 가격의 중간값인 평당 600만 원 초중반 수준으로 본건 시세를 보수적으로 본다면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가 631만 원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이고 오히려 현재 매도 호가 대비로는 저렴한 감정가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중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본건과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매물들을 보면 토지 기준으로 평당 774만 원, 평당 727만 원 수준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들과 비교해서 본건의 토지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당 700만 원 수준으로 가정해 감정가를 다시 보정해 보면 총 감정가는 약 14억 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건의 감정가는 현재 시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건과 준공 시점이 비슷한 임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식 1.5 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5만 원, 또 다른 매물은 보증금 300에 월세 39만 원 수준입니다. 본건보다 준공이 2년 빠른 2017년식은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 원, 2016년식은 보증금 300에 월세 45만 원 또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희소한 투룸 매물의 경우 2008년식이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 광고 중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1.5룸의 평균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620만 원, 월세는 약 46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를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임대료는 약 6만 8천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임대 시세를 본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층 상가는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반영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1.5룸 10가구는 모두 보증금 500만 원 기준으로 월세는 면적과 테라스 유무에 따라 4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로 설정했고요. 투룸은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 3룸 주인 세대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상가를 제외한 주거 부분의 평당 임대료는 약 6만 3천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현재 인근 임대 시세보다 평당 약 5천 원 정도 낮게 잡은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이 조건으로 만시를 가정하면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2,500만 원, 월세 총액은 약 76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본건의 투자 수익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최근 용문동 평균 낙찰가율인 81% 수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감정가의 81%인 약 11억 6천에 낙찰받는다고 보면 대출 80%를 통해 약 9억 3천을 조달하게 되고 취득세와 각종 비용으로 약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낙찰 시점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1억 2,500만 원이 회수된다면 실제 투입되는 실투자금은 약 1억 7천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달 월세 수입은 765만 원이고요.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순임대소득은 매월 384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600만 원이고 연간 수익률은 약 27% 수준입니다. 입차를 고려해 볼 만한 수익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본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입지 자체에서 두드러진 강점이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뚜렷한 개발 이슈도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차량 접근성과 지하철 접근성만큼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자체의 임대 경쟁력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을 보면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고 다가구 주택 역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준공된 상대적으로 본건보다 연식이 빠른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본건의 방 구조 역시 임대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인데요. 대부분의 가구가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7평에서 10평 사이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수준으로 평가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건은 현재 LH 임차인이 5명이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입차를 준비하실 때는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본건의 사건 정보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029이고요. 감정가는 14억 3천, 최저가는 10억입니다. 경매는 2026년 1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총 14명이 권리 신고를 했지만 전원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대 보증금은 없습니다. 또 등기부상 권리관계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므로 권리관계 측면에서 낙찰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살펴봤습니다. 입지적인 강점이 뚜렷한 물건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의 임대 경쟁력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투자처라고 판단됩니다. 본건에 대한 입찰 상담이나 예상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속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관심 있는 다른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이나 예상 입찰가 계산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경매 분석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